2021년 국세청 국민참여정책 성과보고회 및 2022년 국세청 국민참여단 발대식을 시청해주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기관이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국세청의 뜻깊은 시간 함께하게 됐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신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현장에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하게 돼서 굉장히 아쉽습니다만 오늘 이 영상으로 국세청의 정책과 제도가 대상자인 국민에게 많이 홍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 영상을 촬영하는 동안 방역 지침을 저희가 철저히 준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2021년 국세청 국민참여정책 성과보고회, 먼저 국세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국세청 홍보대사시죠. 배우 조정석, 박민영 님께서 축하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청장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국세 행정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세청은 납세자 중심으로 납세 서비스를 재설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세정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작년 처음 시행한 국민참여정책은 이러한 고민과 노력의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국세행정의 결정, 집행, 평가 각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결과 지난해 총 48건의 정책 과제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러한 국민 참여 정책의 성과와 우수 사례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한 올해 국민 참여 깃털이 될 새로운 국민 참여 정책 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 참여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세청 홍보대사 조정석입니다. 우리 국세청에서는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활짝 열어서 국민정책 참여단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국민정책 참여단 분들과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뜻깊은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민이 더 편안한 국세 행정을 만들어 가길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국세청 홍보대사 박민영입니다. 올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국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국세행정 기대합니다.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국민 참여 정책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청장님 인사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 두 분의 축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국세청 혁신정책 담당관님께서 21년도 국민참여정책의 주요 성과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각자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을 다르듯 꿈꾸는 미래도 다릅니다. 나눌 수 있는 경험이 다르듯 땀 흘리는 이유도 다릅니다. 당신의 삶을 바탕으로 당신의 지혜를 나누고 당신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당신의 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게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는 이유는 같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더 나은 국세행정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국민과 국세청이 함께 만드는 국세행정. 국민참여정책.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혁신정책 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작년 한 해 동안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어낸 국세청 국민참여정책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직접 참여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정부기관들에서 다양한 국민참여 방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일회성 참여에 그치거나 국민 의견의 정책 반영이 보장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정 변화를 만들기 위해 국세행정 모든 분야, 정책 전 과정에 대한 국민의 직접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국민참여정책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에서 보신 국세청 국민참여정책 제도의 정의를 바탕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참여 분야 확대입니다. 기존 대민 서비스 분야에 치우쳐 있던 국민참여를 세무조사, 감사, 인사 등 국민참여가 어렵다고 인식되는 분야까지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이들 분야에서도 정책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무조사 분야에서는 세무조사 절차, 보호받을 권리 등의 내용을 안내하는 세무조사 가이드북 제작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국민의 관점에서 가이드북의 내용 구성과 디자인 등을 새롭게 개선함으로써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납세자 권익 보호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가이드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감사 분야에서는 실제로 소국 행정을 경험한 국민의 사례를 수집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업무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약 60여 건의 소국 행정 사례를 적발하고 조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인사 분야에서 우수 인재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세행정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이 정책 정과정에 참여하는 새로운 세정 방식 도입입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국민 참여 방식인 국민이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정부가 정책에 반영하는 단편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정책 결정, 집행, 평가 단계에 참여하여 국세청과 함께 정책을 완성해 감으로써 국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요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의사결정 단계에서 국민 참여 사례입니다.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 전면 개편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모니터링하고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민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 2.0 설계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책 집행 단계에서는 국민이 생각하는 국세 공무원을 주제로 국민이 신규 직원에게 직접 강의하는 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규 직원들이 바람직한 국세 공무원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평가 단계에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불복 사건의 소송 결과를 국민의 관점에서 평가하여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건을 설정하고 세법 개정안을 발굴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수집하였으며 국민의 추가 검증 과정을 거쳐 세법 개정 건의안 14건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국민참여정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민 의견을 적기에 수집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정책참여단과 국민의견 DB를 신설하였습니다. 국민정책참여단은 전국 모든 지역의 전 연령층, 다양한 직업군과 유관기관 종사자 1,100여 명이 참여한 국세행정의 국민참여 대표기관입니다. 참여단은 온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국세청과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실질적으로 국민 의견을 국세청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국민들께서 제출하신 많은 의견 중 일부는 다양한 정책으로 구현되었으나
시기의 문제, 예산, 인력의 한계 등의 사유로 정책에 반영하지 못한 의견도 다수 존재합니다. 국민의견 DB는 소중한 국민의 의견이 일회성으로 활용되고 사라지지 않도록 국민 의견을 누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미 정책에 반영된 의견을 국민 여러분께 피드백하는 데도 큰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끝으로 국민 참여 정책 선정 시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과제를 다수 선정하여 국민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정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신설하여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복지 세정 분야에서는 모바일 안내문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설하였고 심사 시스템을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하여 지급 시기를 단축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현금 영수증이 발급되는 즉시 모바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신설하였고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를 위해 저보다도 쉽게 세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납세자 맞춤형 교육과 콘텐츠를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정 지원 분야에서도 영세 납세자가 직접 세무 멘토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이처럼 작년 한 해 동안 국민 참여정책 제도를 통해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세행정의 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결과 총 100억 건의 크고 작은 납세 서비스 개선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21년도 국민참여정책의 주요 성과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각 소관 과장님들께서 21년도 국민참여정책 우수 사례를 발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전자세원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변화하는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현금영수증 제도 개요, 현금영수증 제도를 국민참여정책과제로 선정한 배경, 개선할 사항, 국민정책참여단 운영 결과 및 기대효과 순입니다. 먼저 현금영수증 제도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휴대전화 번호 등 발급수단을 제시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현금영수증 사업자를 통하여 해당 거래 내역이 국세청으로 전송되고 소비자는 그 다음날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정책과제로 신청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에 꼬리표를 붙이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최초 시행 이후 의무 발행업종 확대와 신고포상금 등 확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발급 건수는 9.2배, 발급 금액은 6.6배, 가맹점 수는 3.3배가 증가하는 등 규모 면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자영업자의 현금 매출에 대한 지속적인 소득 파악 필요성이 있고 특히 자영업자 대상으로 고용보험 확대 적용이 예상됨에 따라 실시간 소득 파악을 위한 목적으로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발급 제도는 그간 납세자에 대한 의무 부여와 의무 미행 시 제재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10만 원 이상 거래 시 발급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 발행 대상 업종을 처음에는 전문직 업종 위주 32개에서 2022년 95개로 대폭 확대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해서는 18년까지 무려 50%의 과태료를 이후에는 2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까지 운영하여 미발급 행위에 대한 적발도 강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발급에 대한 적발 가능성과 강한 제재를 고려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은 사업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부담을 느끼는 세법상 의무였지만 쉽고 편리하게 발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개선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습니다. 더불어 과거 소수 고소득 전문직 업종 위주에서 최근에는
다수 일반 업종 사업자까지 의무 발급이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의 현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된 납세 협력 비용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국민이 사용자의 입장에서 직접 느끼는 현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된 애로사항, 불편사항을 청취해보고 서비스를 개선할 점이 있는지 발굴하기 위해 국민참여 정책과제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집행기관 중심의 제도 운영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였고, 정책의 수립 단계부터 집행 및 평가 단계까지 국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서비스 디자인 기법을 활용하여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이디어 발굴과 개선과제 선정을 위한 국민정책참여단의 활동에 대해서는 직접 참여하신 국민대표 양희든 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시게 되어 전자세원과 정현주 조사관이 발표를 대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정책참여단 양희든입니다. 먼저 국민 대표로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변화하는 현금영수증 서비스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과 수취에 직접 참여하는 정책 수요자의 경험 가치를 중요시하고, 이를 통해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민정책참여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사업자, 소비자, 세무대리인, 공무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국민정책참여단은 현금영수증 제도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소통, 공감하며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활동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국민정책참여단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사업자분들은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다수의 거래에 대해 한 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홈택스 발급 화면을 이용하기 쉽게 바꿔야 한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적용 대상과 발급 의무 위반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했을 때 받게 되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세법상 다른 종류의 의무 위반과 비교했을 때 매우 크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제안한 다양한 의견 중 저는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사실을 안내하는 알림 서비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였습니다. 신용카드사와 같이 국세청에서도 현금영수증 발급 사실을 문자로 발송함으로써 소비자 입장에서 굳이 홈택스에 접속해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자메시지 발송과 같은 간단한 서비스를 왜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는지 불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국세청 담당자분께서는 알림 서비스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민정책참여단에서는 예산 걱정 없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함께 고민하게 되었고, 손택스를 활용한 스마트 알림 서비스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처럼 현금영수증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하여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와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이제 국민이 정책 집행의 대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주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정책참여단으로 활동하였던 경험을 소중히 간직하겠으며 제가 직접 설계한 정책이 어떻게 집행되어 나갈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으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 중에서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4가지 개선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 과제들은 2022년 상반기 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법령 개정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이번에 미처 선정되지 못한 의견 또한 국민의견 DB에 수록하여 향후 서비스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4가지 개선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선 과제는 여러 건의 거래에 대하여 홈택스에서 한 번에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일괄 발급 기능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와 비대면 거래를 통해 계좌로 대금을 지급받는 업종의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와 같은 현금 영수증 발급 장치를 설치하기가 어려워 주로 홈택스를 활용하여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홈택스에서는 거래 건별로만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밖에 없어서 사업자가 하루 동안 발생한 여러 건의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여러 건의 현금 영수증을 동시에 발급할 수 있도록 엑셀 프로그램과 같은 업로드 양식을 제공하여 발급 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개선 과제는 홈택스 현금 영수증 발급 시스템 화면을 개편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발급과 관련된 각 버튼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 설명을 제공하고 발급 방법을 안내하는 매뉴얼과 사업자가 자주 문의하는 사항을 정리한 Q&A를 해당 화면에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하겠습니다. 현재 납세자가 세무서 또는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는 비슷한 유형의 반복적인 상담 내용들을 홈택스 화면에서 FAQ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담 수요 절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 번째 개선 과제는 발급 의무자에 대한 안내 강화입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 제도는 오래된 제도이므로 사업자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지 않은 사업자가 현금 영수증 발급 시기, 미발급, 지연 발급 시 제재 여부 등 발급 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모르고 있음이 국민정책참여단을 통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제도를 몰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5개 전광판, 라디오, 온라인 등 영상 매체와 이번에 새로 발간한 현금 영수증 가이드북과 같은 인쇄 매체를 활용하여 현금 영수증 제도에 대한 사업자의 기본적인 이해를 제고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의무 발급 업종 지정 당시에만 실시하는 개별 안내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모든 사업자가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개선 과제는 소비자에게 현금 영수증이 발급된 사실을 알려주는 손택스 스마트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는 소비자가 결제를 하면 문자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려주고 있으나 현금 영수증은 발급 알림 서비스가 없어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현금 영수증 발급 여부를 문의하거나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여 현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조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간 국세청은 홈택스 화면을 통해 거래 예길부터 발급 사실 조회가 가능한 점, 사업자가 현금 영수증 발급을 취소할 경우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는 점, 발급 문자 발송에 따른 예산 소요가 큰 점을 들어 현금 영수증 발급 사실 알림 서비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소위 가성비가 좋지 않는 사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양희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국민정책참여단 회의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해 주셨습니다. 다만 국민정책참여단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산이 크게 소요되지 않으면서도 현금 영수증 발급 사실을 안내할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고 푸시 방식의 현금 영수증 발급 사실 알림 서비스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푸시 알림은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특정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리는 기술입니다.
문자 발송 방식과의 차이점은 수신자의 전화번호가 필요 없이 특정 앱만 설치되어 있으면 알림이 가능하므로 이 방식을 사용하면 누구나 손택스 설치를 통하여 스마트폰으로 현금 영수증 발급 사실을 간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금 영수증 발급 사실 알림 서비스 전송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부터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해당 거래 내역이 국세청으로 전송되고 국세청은 발급일 다음날 푸시 대량 발송 기능을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현금 영수증 발급 사실을 전송하는 구조입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 소요로 추진할 수 없었던 현금 영수증 발급 사실 알림 서비스 사업을 추가적인 예산 확보 없이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개청 이래 국민의 입장에 서서 정책을 수립하고 납세 서비스를 구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정책 참여단 활동을 통해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제도 개선과 납세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전자세금과는 현금 영수증 업무의 주관 부서로서 국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공감하는 사용자 중심의 현금 영수증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원천세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자료 회사로 일괄 제공 서비스 신설이라는 주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참여하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도입을 위해 납세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납세 서비스 수요 파악 단계, 납세자 의견을 반영하여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정책 디자인 단계, 마지막으로 서비스 도입 이후 이용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보완, 수정하여 개선하는 납세자 피드백 단계, 3가지 단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납세 서비스 수요 파악 단계에서는 국민이 연말정산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면 편리하게 쓸 수 있을지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서비스 개선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수요 파악 단계에서 수렴한 국민 의견을 토대로 연말정산 절차를 단축시켜 간편한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국세청이 회사의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방안을 창안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정책 디자인 단계에서는 납세 서비스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괄 제공 서비스 초안을 마련하여 프로그램 개발 업체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업체가 개발을 착수하기 전에 서비스 운영 방안을 미리 알려주고 상호 협업하면서 같이 의견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책 수요자인 주요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원천징수 의무자를 직접 방문하여 일괄 제공 파일 용량을 증설하고 신청 근로자 명단 업로드 기능과 민감정보 삭제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방안 등 정책 집행자 입장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 피드백 단계에서는 일괄 제공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정책의 실제 이용자인 서비스 신청 기업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서비스를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신청 회사와 일선 직원 간 한 라인을 구축하여 회사 실무자에게 종합 컨설팅과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실제 이용자 중심의 의견 수집 과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집한 의견이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와 의견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여 프로세스를 설계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 서비스 수요 파악 단계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자 대부분은 전체적으로 서비스 오픈 시 전산 과부하로 인한 전산 접속 지연이 가장 불편하다는 반응이 많았고,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회사들은 소속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 수집 관리 및 그에 따른 시간, 비용에 대한 단축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간소화 서비스 접속을 최소화하고 대면 접촉을 줄일 수 있도록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 디자인과 납세자 피드백 단계에서는 회사의 일괄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고, 업무 담당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도움 자료 제공 등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일괄 제공 서비스 프로세스에 다양한 개인정보 방안을 마련하고 유튜브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를 강화하는 등 국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정산 정책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지속적으로 반영 확대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디지털 기반의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관심을 가져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국세행정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징세과장입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국세 환급제도 개선을 주제로 국민 참여 이행 노력과 그 성과에 대하여 발표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국민 참여의 필요성,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 참여 성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 참여의 필요성입니다. 환급금이 아직 안 들어와서 연락드렸어요. 네, 아마 환급 계좌를 잘못 입력하셔서 이체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직장생활 때문에 우체국 방문 수령이 힘들어 계좌 이체로 받고 싶었던 건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계좌를 잘못 입력하긴 했지만 국세청에서도 우리 계좌를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급금 받기가 너무 불편하네요. 방금 국세 환급금을 수령하면서 불편함을 느낀 사례를 들으셨습니다. 이러한 불편 사례 등을 개선하여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바라는 국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관행 답습과 일방적 정책 결정에서 탈피하여 국민이 정부와 함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국민 의견을 어떤 방법으로 최대한 수집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국세 환급금은 경제 규모의 확대, 납세자 권리의식의 향상 등으로 2010년에 비하여 건수 및 금액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환급금의 증가 규모만큼이나 환급금을 수령함에 있어 국민 편의성 향상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개선해야 할 분야로 국세 환급금 지급을 우선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국세 환급금 제도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첫째, 환급과 관련한 불편 사항 및 개선 의견을 수렴하였고, 둘째, 한도 금액 폐지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셋째, 환급금 통지서 모바일 송달에 대하여 국민과의 정책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체계화하여 서비스 디자인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국민 참여 방법을 통하여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세 환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국민 참여 방법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정책 참여단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다양한 개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주요 의견으로는 환급 계좌를 본인이 잘못하여 오류 계좌로 등록하게 되면 환급금이 미지급되는 경우가 있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아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신고서 환급계좌 한도 금액을 폐지하는 안건에 대하여 국민정책참여단을 대상으로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종합소득세 등 신고 시 신고서에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하면 해당 계좌로 환급금을 이체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5천만 원 이상은 본인 확인 등을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하여 별도 계좌 개설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환급금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설문조사 결과 한도 금액을 폐지하는 것에 81%가 찬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셋째, 환급금 통지서 모바일 송달에 대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정책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통지서를 카카오톡 등 모바일로 송달하고 있으나 토론 결과 환급금 통지서 열람 편의 및 우편 송달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모바일 송달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넷째, 오프라인 워크숍을 2회 개최하여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여 현행 환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바 환급금 통지서 서식이 복잡하여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점과 경제활동 인구 및 1인 가구 증가로 등기 우편물 수령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 토론 및 서비스 디자인 등에 적극 참여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신 국민정책참여단 안혜준님의 소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정책참여단 안혜준이라고 합니다.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부할 의무가 있듯이 납세자가 잘못 납부하였거나 과하게 초과로 납부할 경우에는 환급을 해줘야 되는데요. 환급금 통지서를 잘못 수령했다거나 수령하였어도 내용이 어려워서 환급을 받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개선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견을 수렴하였고요. 또한 정책 토론, 설문조사 이런 모든 전반적인 국민 참여에 제가 많이 참여를 하였고요. 저는 요즘은 모바일 기기가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우편물보다는 모바일로 인한 환급금 수령을 하면 어떨까 한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탄소 배출과 종이 낭비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우체국에서만 환급받는 게 아니라 시중은행에서도 환급받으면 어떨까라는 불편함도 개선한 점과 불편한 점도 얘기하였고요. 홈택스에서 계좌 신고 오류 났을 때는 본인이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의견들을 제시하였고요. 담당자분께서는 이러한 국민 참여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중심에서 환급기한 오류 여부를 실시간 검증한 서비스를 작년 9월에 시작하셨고요. 그 외에도 카카오톡을 활용한 환급금 통지서 모바일 서비스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대하고 계십니다. 또한 납세자가 환급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보다 편리하게 알 수 있는 의견을 계속 받아들이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발전되어지고 확대해서 서비스를 해 나갈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주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는 그리고 노력하시려고 하시는 모습에 탁상 행정에서 벗어난 정말 발로 뛰는 모습을 보고 담당 부서와 담당자분들에게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종도 포함해서요. 국민정책 참여단을 하면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람된 마음도 느낀 것이 아닐까. 그리고 어떤 사명감이랄까요? 그런 걸 느끼게 된 것이 저에게 가장 뿌듯하고 남는 기억이고 소중한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개선 방향들이 앞으로도 계속 쏟아져 나오기를 바라면서 국민정책 참여단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소중한 의견을 주신 안혜준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국민 참여의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 환급 제도와 관련 다양한 국민 참여 방법을 통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개선 의견을 수렴한 바 오류 계좌 검증을 실시간으로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5천만 원 이상도 별도 계좌 개설이나 우체국 방문 없이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는 방안, 정책 토론을 통하여 모바일로 환급금 통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워크숍을 통하여 환급통지서 서식을 서비스 디자인하여 좀 더 쉽게 바꾸고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국세청은 국민들께서 참여하여 제시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최대한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에는 환급 계좌를 잘못하여 오류 계좌로 입력 시 검증 없이 등록되어 환급금이 미지급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금융결제원과의 수차례 협의를 통하여 무상으로 환급 계좌의 오류 여부를 실시간 검증하여 정상 계좌만 등록되도록 작년 9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신고서 환급 계좌 한도 폐지, 환급금 모바일 안내 서비스 제공 등의 추진 과제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모두 개선 완료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 편의성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청 법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국민 참여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민이 직접 설계하는 국세법령 정보 시스템 2.0 프로젝트의 진행 경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발표는 기존 국세법령 정보 시스템의 문제점, 국민 참여를 통한 시스템 개선을 위한 추진 노력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국세법령 정보 시스템의 문제점입니다. 국세법령 정보 시스템은 2006년 개통된 후 현재 법령, 질의, 판례 등 약 50만 건의 국세법령 정보 DB가 구축되어 일평균 이용 건수가 6만 건에 달하는 등 국세와 관련된 법령 정보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세법 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하는 반면 개통 후 현재까지 국세법령 정보 시스템은 특별한 변화 없이 종전 시스템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께 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해 드리기 위하여 노후화된 시스템의 개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선의 과정에 국민이 느끼는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국세법령 정보 시스템의 청사진이 시스템을 직접 사용하는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설계될 수 있도록 본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국세법령 정보 시스템을 위한 추진 노력입니다. 국민에 의한 새로운 국세법령 정보 시스템의 청사진 설계라는 목표를 위해 설문조사 등 다양한 채널로 약 7,000명이 넘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별도로 TF를 구성하여 수집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우선순위와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우선 국민이 현재 시스템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어느 정도인지, 시스템 개선을 원하는지, 개선의 방향성은 어떠한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시스템 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홈택스 이용자 약 500만 명에게 안내 메일을 발송하는 등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약 7,000명으로부터 불편 개선 사항 관련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이 원하는 시스템 개선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정책 모니터링단 2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선발된 분들께 시스템을 활용한 미션을 부여하였고, 미션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스템 이용상 문제점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정책 모니터링 단 중 8명을 국민대표로 선발하였습니다. 선발된 분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수차례에 걸쳐 비대면 회의를 하였고 이를 통해 수집된 의견을 좀 더 심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등 민간 포털을 통해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SNS를 통한 검색 결과 공유 기능 등 설문조사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수집된 불편사항이나 개선 의견을 시스템 개선 TF를 구성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우선순위의 판단뿐만 아니라 수집된 의견의 기술적 시정 가능성까지 검토하기 위하여 IT 분야의 전문가의 자문도 구하였습니다. 지금은 비록 국세법령 정보 시스템 개선을 위한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국민 참여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국세법령 정보 시스템 개선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법령 정보 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화 운영 담당관입니다. 모바일 세금 안내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물결 속에서 모바일을 통해 경제활동 전반이 이루어지는 비대면 생활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세금 안내도 컨택트 아날로그 방식에서 언택트 디지털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 청은 세금 안내를 위해 홈택스 전자고지, 우편물 자동화센터, 손택스 전자고지를 도입하였으며 2019년에 정부기관 최초로 모바일 안내문 발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바일 세금 안내를 시작하였습니다. 작년에 발송한 안내문 총 8,300만 건 중 모바일 비중이 약 42% 규모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 90%가 이용하는 전자정부 대표 사이트인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고지 신고 비율은 95% 이상에 이를 정도로 납세 협력 비용 축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전자신고 수준에 비해 전자고지 이용률은 평균 6%로 극히 저조한 수준에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지속적인 세적정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이우편 고지서의 반송률은 17.2%로 여전히 매우 비효율적인 형편입니다. 또한 고지서 송달 단계별 디지털 추적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송달 효력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입증 책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의 경우도 발송 실패율이 약 14% 수준으로 앞으로 집중적인 개선 노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앞서 살펴본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설문조사, 정책토론, 개선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참여단 의견을 들어보면 전자고지 제도를 비교적 잘 알고 있었으나 혜택과 서비스에 대한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밖에 납부기한 도래 알림, 모바일 취약계층 편의 제공 등 많은 개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첫 번째 난관은 국민참여단에서 전자고지에 대한 모바일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별도 홍보 예산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손택스 푸시를 활용하여 납세자 180만 명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편의성에 대해 별도 비용 없이 안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 하반기에 국회 언론 등으로부터 제기된 대기업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에 대한 이슈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세 번째, 납세자가 모바일 수신 채널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모바일 발송 방식의 다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담당 부서와 적극 협력하여 세금 분야 최초로 국민비서 서비스의 국세 안내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진 성과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시스템을 개통하고 모바일로 간편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활동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 결과 전자고지 신규 신청이 전년 대비 66% 증가했으며 전자고지 이용률도 상승세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작년도 모바일 안내로 절감되는 우편 예산은 약 100억 원이며 향후 전자고지 이용률이 높아지면 추가로 우편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12월 6일부터 행안부 국민비서에 국세 안내 서비스가 추가되어 국세 안내를 신청한 132만 명을 대상으로 고지서 발송 안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이후에는 국민비서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후 손택스에 연결하여 고지서 열람과 납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고지서 발송일, 발송 후 15일 경과일, 납부기한 도래 3일 전에 납부기한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첫 번째, 모바일 안내문 발송을 지속적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과거에는 휴대전화 번호 2개 이상 보유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보내면 발송 실패하였으나 앞으로는 발송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이용자가 안내문 수신용 전화번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고지서 반송의 대표적인 원인은 집배원이 방문하였을 때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고지서가 절반 이상 차지합니다. 등기 우편물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체국 집배원이 카카오톡으로 고지서 배달을 미리 안내하고 납세자는 택배처럼 알림톡을 보고 배송 조회, 집배원과 연락 등을 통해 고지서를 제때 받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반송이 크게 줄고 발송 과정 전반에 걸쳐 디지털 기록을 확보하여 송달 책임에 대한 입증도 수월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개인별 세금 신고 납부 전 과정에 도움을 주는 AI 세금비서와 함께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가상현실 세무서 등 새로운 기술 변화에 맞는 납세 홍보와 안내를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그동안 전자세정이 대표적인 취약 분야였던 전자고지 분야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전자세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국세청 현장소통팀장입니다. 먼저 국민참여정책 우수지방청에 선정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정책 명인에 선정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우수지방청에 선정되도록 열심히 활동해 주신 서울청 참여단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1135명의 참여단 여러분께 각 지방청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 국민참여정책 성과보고 서울청 발표 순서는 먼저 국민정책참여단의 신설 취지 및 구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 1000명이 넘는 대규모 참여단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청뿐만 아니라 각 지방청 소통팀에서 기획하여 실시한 활동 내용과 참여단이 작성해 주신 활동 수기 위주로 국민정책참여단의 활동 내용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국민정책명인으로 선정되신 이효원님의 생생한 활동 후기를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정책참여단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참여단은 국민참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상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국 모든 지역의 20대부터 70대까지 전 연령층이 그리고 전문가, 회사원, 프리랜서, 자영업자, 학생, 주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국민들로 선발하여 5월 11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참여단은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단장을 맡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서비스 디자인 분과, 정책 모니터링, 정책 평가 등을 통해 정책 집행 과정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정책 혁신 분과, 국민 참여 정책 취재와 새로운 정책 및 제도를 홍보하는 홍보 분과 등 참여 활동별로 역할을 부여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능별 3개 분과로 운영하였고, 본청 소통팀은 총괄 및 홍보 분과를, 지방청 소통팀은 권역별 서비스 디자인 및 정책 혁신 분과를 관리 운영하여 1000명이 넘는 대규모 참여단을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청 소통팀의 활동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본 지방청 소통팀 영상회의 및 본청 각 국실 및 담당자들과 상시 소통 채널 가동으로
국민 참여 정책에 대한 미션 기획에 참여하고 미션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관리 운영했습니다. 또한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 참여단의 미션 참여 과정에서 애로 건의사항을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 본청에 전달함으로써 본청과 참여단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청 소통팀에서는 네이버 카페 개설 이후 총 1010회 방문하여 12개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서울청 참여단 게시글에 총 1385의 댓글을 다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단과의 소통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미션 안내 시 일반적인 문자 메시지가 아닌 좋은 글, 여행지 등을 함께 담아 업무적 소통뿐만 아니라 정서적 교감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서울청 참여단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수 지방청에 선정되는 데 밑거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청 소통팀에서는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골든벨, 미션 프로 참여왕, 추석맞이 즐겨찾기, 출석 체크, 삼행시, 오징어 미션 게임 등 각종 이벤트와 국민 참여제도, 연말 소통 행사 네이밍 공모전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안으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여 참여단의 능동적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였고 지방청별로 창의학습 동아리 보고서 심사, 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사에 참여단을 포함시켜 국민참여정책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청에서는 서울청 새내기 워크숍에 활용할 새내기 응원 영상 공모전을 추석 전후에 실시하여 참여단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들과 함께 찍은 영상을 공모하는 등 즐거운 추석을 만들었다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참여단이 만들어준 응원 영상 한 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아야 뭐해? 게임하잖아, 말 걸지 마. 진아야 국세청이라고 들어봤어? 뉴스에 자주 나오던데 나쁜 건 아니야? 아니야, 요번에 국세청에서 준 자녀 장려금으로 너 지금 하는 게임 충전하는 거잖아. 아 정말? 응. 진아야, 국세청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어? 없어. 10만 원 줄게. 아 정말? 응. 국세청 새롭게 오신 직원분들 정말 축하하고 저희 엄마가 항상 공무원 되라고 잔소리 하시거든요. 안 보이는 곳에서 항상 저희를 위해서 힘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정책참여단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앞서 혁신정책 담당관님께서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참여단께서 작성해 주신 활동수기 중 인상 깊었던 내용을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단 분들은 처음 국민정책참여단에 선정되었을 때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국민참여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할까? 1000명이 넘는 참여단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중부청 서현성님의 경우 국세청 본연의 업무도 많은데 과연 참여단이 잘 운영될 수 있을까 하고 의구심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역별, 분과별로 체계화되어 주어지는 미션과 이벤트,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피드백으로 참여단으로서 활동에 보람과 즐거움을 느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미션을 수행하면서 폭넓은 국세행정 업무에 대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고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도 참여단의 의견을 듣고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껴서 국민과 소통하려는 국세청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서울청 이현미님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를 둔 부모로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미션 수행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고 하셨고 서울청 오준일님도 참여단을 통해 선택수와 세금 포인트를 활용하는 기회가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서비스 디자인에 참여하기 위해 세종까지 새벽에 4시간을 운전하고 오신 위원님, 퇴근 후 피곤함에도 미션 내용을 하나씩 체크하시고 꼼꼼히 수행하려고 노력하신 위원님 등 많은 분들이 미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했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여단 여러분의 소중한 말씀을 잊지 않고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 행정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국세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청 소통팀에서 준비한 성과 보고는 여기서 마치고 국민정책 명인으로 선정되신 이 의원님의 생생한 참여단 미션 활동 후기를 듣고 서울청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정책참여단 인천청 소속 이효원 세무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이 함께 참여한 활동은 취지는 늘 좋지만 이것을 실용적인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처음 국민정책참여단이 출범했을 때 우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활동이 시작되고 보니 상당히 놀라웠는데요. 분과 단위, 전국 단위 또는 각 지역 단위의 담당자를 중심으로 미션의 형태로 포인트를 부여하고 중간중간 이벤트성 경품 제공까지 하는 그런 다채로운 방식으로 활동을 이끌어 주셔서 저도 모르게 국민 참여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고 활동 자체를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활동은 국세 법령정보 시스템 2.0 설계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워크숍입니다. 비대면으로 전국의 각지의 여러 분과의 위원님들과 만나는 자리인 만큼 낯설기도 했는데 서비스 디자인 워크숍 방식의 진행 덕분에 평소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 사용이 많은 이용자로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검색에 대한 애로사항과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을 좀 쉽고 심플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의견을 충분하게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 담당 과장님과 모든 과정을 함께해서 워크숍을 통한 결과물이 실제 설계안에 많이 반영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높여주었습니다. 국민정책참여단은 디테일한 주제를 미션으로 제공해서 한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어서 보다 풍성한 의견 제시가 가능했습니다. 미션 중에 탈세 포상금 제도 웹툰 시나리오 공모전이 있었는데요. 미션을 수행하면서 탈세 제보에 관련해서 평소에 몰랐던 정보도 많이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웹툰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시나리오 작성을 해봤는데 운 좋게 수상을 받아 뿌듯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 해 동안의 국민정책 참여단의 활동이 국민에게 유용한 정책으로 반영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함께하신 전국의 담당자분들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세납세 지원단 제도라는 것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세금 문제 없이 생업에 종사하시라고 나눔 세무사님이나 나눔 회계사님이 세금 고민을 해결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족도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제도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좀 약식으로만 알아보다 보니까 제도를 원래 알고는 있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신중적으로 잘 정비되었다는 느낌은 좀 안 들었습니다. 영세사업자라는 게 사실 시간이 별로 없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시간을 내서 와서 상담하는 것 자체가 그건 힘든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미리 예약제를 해서 자기가 가게를 쉴 때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업종별로 세무사들도 특화를 해서 맞는 업종이 있다면 제가 예를 들어 서비스직이야 아니면 어떤 액세서리 전문을 전문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맞는 세무사한테 가서 좀 더 용어 같은 거 세법 용어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라고 물어봐도 알아들여서 세무사님들이 안내를 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영세납세지원단 제도 활성화가 국민참여정책으로 선정된 이후 국민정책참여단이
정책 모니터링, 서비스 디자인 등을 통해 주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나눔 세무회계사 정보의 기도화 서비스와 세무 멘토 선택제, 그리고 영세 납세자 지원단 제도 홍보 등을 금년 중에 시행을 완료하였고, 국민 참여 예산 확보를 통해 나눔 세무회계사의 수당 지급을 확대하고 온라인 상담 시스템 개발 등은 내년도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또 정책 토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중간점, 이제 기준점을 찾아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행사들을 많이 함으로 해갖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가지고 더 공평하고 공정한 기관으로서 더 위상을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네, 우수사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2022년 국세청 국민참여단 발대식을 시작해 볼까요? 국세청 국민참여단은 국민과 국세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국세청의 대표적인 국민참여 기구로 구체적인 정책 과제에 대해서 정책 결정, 집행, 평가의 모든 과정에 국민 여러분께서 깊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입니다. 2022년 국세청 국민참여단은 현재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갖고 있고 또 거주 지역이 다른 총 76명으로 구성이 됐으며 연중 추가로 단원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에서 단원분들께 우편으로 위촉장을 전달해 드릴 예정인데요. 사실 위촉장을 참여단 여러분께 직접 전달하는 게 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으로 우편으로 전달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7개 지방국세청의 현장 소통팀이 지역별로 국민참여단을 전담해 여러분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세청 국민참여단은 국세청 각 국, 실과의 상호작용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체계화하는 서비스 디자인 기능을 맡게 되며 정책 모니터링과 정책 평가 등으로 집행 과정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평가 심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콘텐츠 제작, 온라인 활동으로 국세행정을 홍보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만드는 데 일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올해 국세청 국민참여단으로 위촉되신 분들의 각오 한 말씀 들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이연미라고 합니다. 두 번의 국민참여단 활동을 하면서 제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때마다 두렵기도 했는데요. 소소한 거라도 그 의견이 반영되는 것을 보고 말하기보다 듣는 것에 집중하고 있구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활동들은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제 또래의 국민이 보다 수월하게 어떤 세금 문제나 잘 만들어 놓은 어플 시스템을 활용했으면 하는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이 더 활성화, 장기화됨으로써 각 기관이 지금처럼만 열심히 국민과 소통을 해주신다면 대면일 때보다 세금 시스템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가까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2년 국민참여단으로서의 활동도 지난해처럼 성실히 수행해서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국민정책참여단 중부청 정선영입니다. 우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렇게 국민참여단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대면, 비대면 회의를 통해 서비스 디자인을 할 수 있었고요. 저 역시 6번 정도의 서비스 디자인에 참여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뿌듯하기도 했고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이 큰 자부심으로도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국민참여단 발대와 함께 워크숍이라든지 국세 공무원의 특강을 해주신다면 보다 깊이 있는 서비스 디자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올 한 해도 국민참여단의 활약과 그리고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위한 국세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영훈입니다. 21년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열정적인 활동과 새로운 시각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금에 대한 문턱을 낮추되 제한과 접근성을 보여준 신세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세의 다수 주체인 중소기업에 다가가는 세금 정보, 납부 프로세스, 스마트폰 하나로 원 클릭, 원 스톱, OK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된 이모컨틴 등 시대에 맞는 세수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이가 많은 것이 우선이 아닌 세금을 잘 납부할 수 있는 규제 개선 및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해결을 처리할 수 있는 정보와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주변에서 찾고 보고 느끼며 전달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함께 하실 거죠? 화이팅! 안녕하세요. 2022년 국민정책참여단 활동을 하게 된 추진입니다. 국민정책참여단 활동은 국세청의 정책을 국민들이 함께 정책 발굴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국민정책참여단은 서비스 디자인, 정책 혁신, 홍보 분야로 세분화하여 정책을 발굴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 집행했습니다. 부서별로 집중적으로 또 때로는 힘을 합쳐 정책을 발굴하며 조금이나마 세무행정에 도움이 될 기회를 주신 국민정책참여단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국민참여단의 성공적인 활동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참여단 이미지입니다. 제가 활동할수록 혼잣말이 늘었는데요. 와, 국세청 일 많네. 무슨 미션들이 이렇게 다양하지? 정말 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시 주위에서 세금만 걷어간다 하시면은 참여단 활동을 추천해보세요. 효과 만점. 미션 중에 새내기 응원 직원 미션이 있었는데요. 딸과 함께 상금을 반띵하는 조건으로 열심히 참여했는데 결과로 보답받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미션마다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하나의 결과로 이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되어서 참여단의 목소리를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요. 앞으로 올해도 국민 TV에 좋은 발돋움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국세청도 화이팅! 2021년 국민정책참여단으로 활동하면서 저에게는 참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국세청이 제때 세금만 내면 저와 연관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국세청 담당자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국민정책참여단 김필종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세청 국민정책참여단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제가 잘 몰랐던 국세청의 다양한 혁신 활동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도 개선과 개선사항 발굴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매우 뜻깊은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학자금 홈페이지 개선,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급 서비스 개선, 세무조사 가이드북 개선 등에 직접 참여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여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 것은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매우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 개선을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국민의 입장에서 제도가 더욱 편리해지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습니다. 네, 국민참여단 여러분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굳은 의지가 느껴졌는데요. 국민참여단으로 위촉되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 국민 여러분께서 중점적으로 참여하실 2022년 국민참여정책과제의 예비과제는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국세청 각 분야의 주요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예비과제를 마련했는데요. 앞으로 국민참여의 필요성, 적정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국민참여 정책과제를 최종 선정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끝으로 국세청 차장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차장입니다. 지난해 국민참여정책 성과 발표와 올해 국민참여단 여러분들의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생업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국세행정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국세청은 국민참여정책과 국민참여단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국민의 관점에서 국세행정을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주도적인 역할과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